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47화는 색정강의 품에 안긴 요구. 지난 시간까지는 그 중국의 4대 미인, 그래서 양귀비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문학 작품,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금병미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주인공이 이제 방금년인데요. 여기가 이제 금병미라는 책, 방금년, 그리고 바람둥이 서문경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설 금병매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보고 금병매의 그 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호전의 이야기, 여기서 방금년이라고 한 여인과 무송의 만남, 강성률 철학TV 78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열과 능지처참의 차이 간단히 알아보고 소설 이제 금병매에서 방금령과 서문경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서문경의 최후, 이 금병매라는 하는 책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세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영상 꾸며봤습니다. 금병매라고 하는 소설은 중국 명나라 때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장편 소설인데요. 그 주인공은 방금년 이병하 춘매에서 금병매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금병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금은 돈, 병은 술, 매는 매화라고 해서 여자를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상인, 보통 사람들과 관료, 벼슬아치들, 무례한 등 명나라 당시의 각계각층 사람들의 추악하고 음탕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 아래서 노닥거리는 서문경과 이병하, 방금년의 모습인데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넬슨 애킨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기사라면 아시다시피 삼국지 연의와 수호지, 서유길, 그 다음에 금병매, 여기에 이제 홍루몽을 넣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금병매는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병매의 전 작품인 수호전의 대략을 알아보면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영웅호걸 이 무송이 등장하는데 무송은 고향 근처 지역의 현령 눈에 들어서 도두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 자리에 발탁이 됩니다. 어느 날 무송은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이복형 무대를 만나고 동생 무송이 신장 8척이 넘는 위풍당당한 신체를 가진 데 반해서 이복형 무대는 아주 키가 작은, 그러면 또 추남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요염한 미녀인 그 아내 방금년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원래 방금년이라고 여인은 바느질집 딸이었는데 9살 때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 손에 의해서 왕초선이라고 하는 관리집으로 팔려나갔는데 여기에서 화장법이라든가 노래, 춤, 음악을 완전히 통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초선이 갑자기 죽고 말자 방금년의 어머니는 그녀를 다시 재산이 많은 장대우의 하녀로 팔아 넘기는데요. 그 사이에 방금년은 이제 그 장대우와 깊은 사이를 맺게 되고 이를 눈치챈 장대우의 부인에 의해서 떡장사인 무대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 무대의 시원찮은 외모에 불만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 하북성 청하현에 있는 이 지도인데요. 여기 사람들은 이 무대를 세 마디 나무 껍질이라고 하는 경멸을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방금년의 교태와 갱, 그날부터 시동생 무송에게 반한 방금년은 가진 교태를 부리지만 심지가 굳은 무송은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형의 제업을 낳아버리는데 이후에 방금년은 이웃에 사는 매파 중매쟁이
왕노파의 소개로 바람둥이 서문경을 만나게 되고 둘이는 서로 정을 통한 후에 무대를 독살해버리고 맙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무송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다음에 두 사람의 목을 잘라서 억울하게 죽은 형의 복수를 감행하는데요. 이 방금 전에 목을 찌르는 무송의 모습입니다. 살인범이 된 무송은 왕노파를 끌고 현창에 출두하고 왕노파는 늪지처참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무송은 정상이 참작돼서 얼굴에 죄인 표시의 글자만 새긴 채 유배지로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거열과 능지처참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혼용해서 사용합니다만 거열은 보통 다섯 필의 말이나 소에 의해서 이렇게 찢겨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진나라 상황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지요. 능지처참은 더 잔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피가 많이 나서 죽지 않도록 사람의 살을 살살 포를 뜨듯이 천천히 죽이는, 그래서 능기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린다는 뜻인데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입니다. 다리부터 시작해서 1000번을 뜰 때까지 수행자를 죽이면 안 되는데요. 이 사진은 서태후와 맞섰던 강소파르라고 하는 사람이 3784번에 칼을 맞고 포를 뜬 다음에 죽은 그런 사진입니다. 만약에 수행자가 먼저 죽어버리면 형 집행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혈을 해가면서 형을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집행인은 잘라낸 살점을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육, 사람의 고기가 약이 된다고 믿었다고 하거든요. 팔다리, 어깨, 가슴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이 잔인한 형벌은 우리나라에서 그 폭군, 연산군 때 이렇게 집행이 됐으나 고종 때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소설 군병매로 돌아와서요. 수호전에 등장한 방금령과 소문경이 무송에게 죽지 않았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수호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서사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책이 군병매인데요. 울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방금령의 눈앞에 팔남봉 서문경이 등장합니다. 28살임에도 뛰어난 장사 수완을 발휘해서 신흥상인, 지옥토로 성장했는 서문경은 전처가 죽은 후에 오올랑을 후추로 맞아들였고 오올랑 외에도 여러 명의 첩실이 있었고 또 하녀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은 아주 남봉꾼이었습니다. 이 서문경이 방금 전에 미모에 반해서 매파인 왕노파에게 투쟁의 노릇을 부탁해서 두 사람 왕노파의 집에서 미래를 즐기는데요. 이 소문을 듣고 달려간 남편 무대는 오히려 서문경에게 이 명치를 맞고 병석에 눕고 맙니다. 그리고 왕노파의 계략에 따라서 서문경과 광금년의 모략에 의해서 무대는 독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에 서문경은 부자 상인을 가부 맹옥루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고 여기에 속을 끓이고 있던 방금년 앞에 시동생 무송이 곧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무송의 형 무대를 죽인 공모자였던 서문경과 방금년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맙니다. 이러한 일촉즉발 위기 앞에서 두 사람은 또 왕노파의 꾀를 빌려서 방금년이 서문경의 다섯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서문경의 여자들로서는 첫 번째 본부인 오울랑이 있고 기녀 출신이 이교와 돈이 많은 과부 맹옥루, 하녀 출신 손설아, 친구인 화자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그녀의 이름이 이병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스를 할 때 코맹맹이 소리를 냈다고 하고 하녀 춘매는 절정에 달하며 울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춘매까지 12명의 처첩을 두고 있는 남봉꾼이었는데 무송은 현창에 형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고발하고 선문경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말단관리 이회전을 때려 죽입니다. 살인자로서 사형당할 위기에서 그래도 공정했다고 해야 되나요? 부윤 덕분에 목숨을 건진 무송은 유배를 가는 것으로 이 소설에서 사라집니다. 서문경의 최후인데요. 처처 외에 남자 하인들과도 동성 성관계를 가진 엽색 행각을 자주 벌였고 심지어는 미소년, 원문에는 글 배우는 아이로 나옵니다만은 비역질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말하죠. 이처럼 서문경은 섹스 괴물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변태적인 색정광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너무 색욕에 힘쓴 나머지 방금년이 가져다준 체험제를 너무 많이 먹고 그 부작용으로 33살을 하고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이로써 서문경의 집안은 몰락하고 금나라의 침입까지 겹쳐서 풍비박산이 되고 맙니다. 서문경의 죽음으로 금병면은 막을 내립니다. 이 책 등장인물의 색욕에 대해서 보자면은 금병면은 수호전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욕망을 정면에서 포착한 작품으로서 대부분의 인물들이 색욕, 식욕, 물욕 등을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죽을 때까지 현세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금병면은 중국 4대 기서 중의 하나로서 수호전이 아주 모델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년과 무송의 이야기. 무송이 끝내 거절하자 서문경과 합작으로 무송의 형인 무대를 독살하는데 그 동생인 무송이 이제 복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설 금병매에서 방금년과 서문경은 미래를 즐기다가 이제 무대까지 독살하는데 방금년은 화를 피하기 위해서 서문경의 다섯째 부인으로 들어가고 무성은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유배를 가는 것으로 이제 그 무대의 그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무성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서문경이 체험제를 너무 많이 복용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금병매는 인간의 욕망을 정면에서 포착한 작품이다. 오늘 참고문헌은 저의 그 장편 소설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와 이나미 리치코의 중국 5대 소설 수호정 금병매 홍루맨 편을 참고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서문경의 악행과 방금년의 복수 그리고 고양이와의 그 수간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강성률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